안녕하세요. 인디스페이스 프로그래머 안소연입니다. 독립영화 전용관 인디스페이스의 후원의 밤이 열립니다. 현재 인디스페이스가 상황이 많이 좋지가 않은데요. 그래서 다양한 후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소셜펀치에서 크라우드 펀딩을 열어서 6월 30일까지 후원금도 모금하고 있고요. 후원 회원도 모집하고 나눔 자리도 판매하는 캠페인을 진행 중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후원해주시고 응원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 인사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가장 중요하게 후원의 밤을 열려고 하는데요. 6월 17일 금요일 저녁 7시부터 광화문 링크에서 후원의 밤을 가질 예정입니다. 광화문 링크는 경향신문사 지하에 위치하고 있고요. 이 자리에 오셔서 독립영화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하고 인디스페이스를 응원하는 힘도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월 17일 금요일 저녁 8시가 아니라 7시부터 광화문 링크에서 만나뵐 수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후원의 밤에서 만나요. 그리고 톡톡 영화 만담 고맙습니다. 네가 떠난 후 수염도 안 깎고 괴로워했어. 내면도 그림도 널 그리워해. 네가 화내는 것도 이해는 하지만 그때 침대에 같이 있던 금발머리 정말 뽀삐였어. 널 만나고 싶어. 널 기다릴게. 내 두 손을 잡고 함께 얘기하고 싶어. 용관아, 뭘까? 당신을 기다립니다. 독립영화 전용관 인디스페이스. 오늘의 이제 테마, 한국의 영화상 왜 1년 내내 하나? 무슨 외국은 그러잖아요. 연말, 연초, 아카데미 2월 뭐 이쯤 하고서 영화제 안 하잖아요. 시상식, 영화제가 아니고 시상식. 한국의 시상식 왜 1년 아니 내내 뭐 하나? 영화상도 그렇고 영화제도 그렇고 각자 입장에 맞게 그 여러 가지가 있는 거고. 근데 뭐 그 중에 도드라지고 권위가 있는 것들이 있으면 거기에 뭐 안티로 뭐가 나올 그우린 거기에 동의하지 못하겠다. 뭐 안티로 나오고 이런 게 사실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건 한 해는 대종상이 주목받았다가 한 해는 청룡영화상이 어땠다가 또 뭐 올해는 갑자기 사람들이 존재감을 별로 못 느꼈던 백상예술대상에 왜 백상이 존재가 못 느끼니까? 나는 없었다고 느껴지는데 올해 뭐 시청률도 장난 아니었다 그러고 뭐 서로 막 그 도토리 키재기 하는 것도 아니고 서로 각축을 막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백상예술대상을 계기로 그 한국의 영화상들에 대해서 한번 좀 비벼보자. 뭐부터 얘기를 할까요? 그러니까 백상예술대상 심사를 하셨던데 그 심사 과정이라든가 이게 출품을 받는 건지 영화의 심사 대상이 뭔지 그리고 어떻게 심사를 했는지 영화 부분은 5분이 심사를 하셨던데 그렇죠. 일단 백상예술대상의 심사 과정에 대해서 뭐 다 오픈할 수는 없겠지만 그 이미 심사위원들은 다 공개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얘기를 좀 해주시죠. 그 심사 방식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상은 심사위원 5명이 후보작을 1차 회의 때 후보작을 정해요. 이런 후보작을 정하고 이제 그 과정에서 이건 이제 개봉작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렇죠. 거죠. 거기서 리스트를 줘요. 그러니까 이제 기간이 이게 우리가 이번에 할 때 맨 마지막으로 기간에 걸린 게 정지우 감독의 4등이었는데 4월 13일 개봉작.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한 그 정도 기간, 그 전해에 한 3, 4월부터 그 다음에 3, 4월 이 정도로 해서 리스트를 줬어요. 그쪽에서 리스트를 줬고 그 안에서 이제 뭐 배우 감독 다 있으니까 리스트에 그 안에서 이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백상은 그 기술 부분에 대한 그런 시상은 없어요. 촬영이나 조명 이런 건 그쪽이 없고, 없구나. 각본상, 감독상, 각본상 있고 이제 같이 배우. 이제 신인 감독, 신인 뭐 이제 배우상. 그렇구나. 그걸 생각을 못했네. 네. 촬영상, 미술상.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그런 어떻게 보면 되게 전문적인 분야인데 그쪽을 하지 않고 대신 이제 작품과 연기, 각본 이런 쪽에만 집중을 해서 심사를 하게 되고 1차 모임 때에서 이제 후보작을 정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조율이 있어요. 조율이라는 게 뭐냐면 지난번에 내가 이렇게 봤는데 이게 더 아니지 않냐.
내지는 뭐 이런 식의 것들을 의견 개진을 할 수가 있어요. 5편씩 뽑는데 1차 회의 때 5편씩 뽑은 거예요? 아니면 거기에서 10편씩 거기에서 칼처럼 끊어지게 5편이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예, 항상 이렇게 투표를 하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한 4편 항상 그래요. 4편은 어느 정도 다 이렇게 중론이 모아서 정해지는데 나머지 한 편이 정하기가 그중에 한두 힘듭니다. 편을 누구를 넣을 거냐.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러니까 마지막에 여기에 이거를 이제 하자. 정해놓고 정해놓고 나머지 다음번 회의 때. 다음번 회의 때 하거나 그 중간에 이제 뭐 수시로 그쪽 담당하신 분이 전화를 해서 뭐 얘기를 해주. 아니면은 이제 한 분 그러니까 이제 4등 같은 경우가 그때 이제 심사위원 중에 4명은 다 봤는데 그래서 추천을 했어요. 근데 한 분이 못 보셨어요. 시간상. 그래서 그러면 이건 선생님 보시고서 이제 뭐 나중에 우리가 4등이랑 또 한 편을 놨었는데 선생님 보시고서 한번 이제 결정하셔라. 예.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보시고서 이제 4등이 올라가는 게 나을 것 같다. 작품상 후보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식의 과정을 해서 하고 이제 2차 회의 때는 이제 심사 그거를 정하는 거죠. 상을 어떤 영화에 줄지. 그런데 그러니까 예심 후보까지 정하고 상까지 다 정하는 거예요. 예심과 본심을 같이 하는 거네요. 예, 그 심사위원이 딱 5명밖에 없어요. 백상은. 그래서 더 조심스러워지고 오히려 그래서 그러니까 저도 이제 춘사도 했었는데 춘사는 예심에서 5명이 후보만 정해주면 나머지 그 안에서 감독협회 감독님들이 영화를 보시고 정합니다. 그러니까 따로 심사위원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주최 측이 정하는 거예요. 네. 이러니까 권위가 없지. 네, 정하는데 그 이제 감독협회에 속한 감독님들이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분이 보시는지 모르지만 한 7, 8명 정도 보시는 것 같은데 이제 우리가 선정해 놓으면 춘사는 그렇게 이제 두 단계의 심사위원이 있지만 백상은 이제 그렇게 해서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조심스럽기도 하고 이제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러니까 안배라는 게 있잖아요. 안배라는 게 어떤 영화는 뭐 몇 개 이상 타면 안 돼 이런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해서 줬어. 근데 그런다고 해서 뭐 전혀 탈 만한 사람이 아닌데 주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런데 그건 뭐 자기 생각이고. 네, 탈만한 밖에서 보면 다른 거고. 결과를 보세요. 탈만하다 했을 때 그 기간 안에 기간 정해서 탈만하다 했을 때 이제 상이라는 게 2가지 의미가 있어요. 정말 엄정한 평가라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 이 타이밍에서 이 격려. 배우든 이 감독이든 이 상을 타줘야 이 사람이 확 또 올라가고 하는 어떤 격려의 의미가 있어요. 이 2가지 다를 감안해서 이제 심사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의외로 1차 때는 오히려 시간이 얼마 안 걸렸는데 2차 때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뭐 경론까지는 아니었지만 의견의 어떤 대립도 있었고 근데 그렇게 정해놓고도 나중에 또 시상식 전까지 그때까지 안 새겨요. 트로피에 이러면 안 새겨요. 아카데미처럼 백상은 트로피 준 다음에 다시 받아서 새겨서 다시 줍니다. 예. 왜냐하면 작년에 리허설 과정에서 뭔가 실수로 그 시상식 리허설을 할 때 실수로 유출이 된 거예요. 수상들이. 그래서 그럴 수 있지. 몇몇 매체가 그걸 리허설 들어갔는데 그거 할 때 그냥 진짜 그걸 얘기를 상표 해버린 만든 거예요. 업체를 그 취재했나 보다. 아니 그 리허설 할 때 무대에서 뭐 누구 나오세요 뭐 이렇게 하다가 그게 어느 기자가 그걸 하고서 그걸 이제 그럴 수 있어요. 해서 유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아예 모든 요소를 다 차단하자 그래서 트로피에도 조차도 새기지 말자. 그래서 그 전까지 또 이제 그 2차 회의에서 정해졌더라도 또 조율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과정이 있었고요. 다 네, 해서 일단 백상은 그렇게 그렇게 적은 게 합니다. 좋고 다른 이제 영화상들을 말씀드리면은 뭐 여러분이 다 아는 대종상. 대종상은 거의 매년 방식이 바뀌어서 그 작년에 꼰대 심사 품격으로 인정을 받았던 이제 대종상 영화제가 가장 전위와 그러니까 뭐 전통과 예. 전통은 있는데 권위는 없는 그 대종상 영화제가 있고요. 그리고 뭐 얘기했던 춘사 영화상 그리고 청룡 영화상 또 영평상 황금 촬영상 이게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주최 측을 또 보면 그 백상예술대상은 일간 스포츠에서 주최하던 영화제예요. 그렇죠. 일간 스포츠는 예전에 한국일보 계열이었는데 그게 중앙일보에 넘어갔죠. 팔렸어. 네. 지금은 일간 스포츠가 그 JTBC에서 방송을 하고 그렇죠. 그리고 부상은 SM 삼성자동차를 주고 네, 그러니까 협찬에 들어가. 삼성 계열의 영화제가 된 거예요. 네? 뭐 그렇긴 한데 어쨌든 예. 그리고 대종상은 영화인 총연합에서 음. 지금 주최를 하고 있는데 뭐 영화인들끼리 싸우고 있어서 뭐 아무도 이제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안타깝게도 그렇게 됐는데 이 영화상은 예전에 정부에서 하던 영화
그렇죠. 상이었어요. 네. 그거를 영화진흥공사가 생기면서 영화진흥공사가 주최를 하고 그러다가 민간으로 이양됐는데 민간으로 가서 더 이상해진 국산 영화상이 모태였죠. 네. 58년 문교부가 제정한. 뭐 예. 그렇게 됐고 또 청룡영화상은 조선일보가 주최를 그렇죠. 했던 이건 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또 그런 작은 이제 심사위원들끼리 뭐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할 때 왜 백상은 JTBC에서 하는데 왜 청룡영화상은 TV조선에서 하지 않느냐? 왜 그러느냐? 내년에 TV조선은 하겠네. 그런데 만약에 TV조선에서 이 시상식 중계를 할 때 그 모습은 어떨 것인가 굉장히 궁금하다. 근데 그 조선일보에서는 사실 청룡영화상을 네. 조선일보에서 시작하긴 했는데 지금은 스포츠조선에서 해요. 근데 스포츠조선하고 조선일보하고 법인은 다르잖아요. 또 뭐 형식적으로. 그래서 조선일보에서 자기는 아니라고. 또 왜 그러냐면은 그 2000년 초반에 영화인들이 안티조선 네. 운동이 있었을 때 막 출품을 거부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스포츠조선에서는 계속 우린 조선일보가 아니다. 법인도 다르고 회계도 다르고. 스포츠 조선인데. 스포츠조선에서 계속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청룡영화상은 1963년에 열렸던 영화상이고 뭐 영평상은 영화평론가협회에서 주는 또 그렇죠. 그 상이고 황금촬영상은 촬영감독협회에서 또 주는 상이고 뭐 크게 보면은 이제 춘사영화상은 영화감독협회 네, 하는 네. 거고, 그러니까 대종상, 여기도 문제가 춘사영화상, 많더라고. 영화 그 황금촬영상 이 세 개는 이제 그 영화인 단체에서 하면서 국가 지원을 받아요. 어느 정도 지금 대종상이 제일 많이 받죠. 네. 제일 오래됐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이제 청룡과 백상은 이제 언론사에서 하는 상이고, 이제 그 영평상이나 이런 상, 부일영화상도 이제 부산일보 쪽이니까 네, 네. 이제 언론사 거이고, 영평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평론가 협회에서 하는 그런 상이고, 좀 특이한 게 이제 디렉터스 컷이라고 연말에 그 감독들 모임, 그러니까 감독 협회와 다른 네. 예. 이현승 감독님이 주도로 해서 했던 거기에서 또 이제 하는 조촐한 자기들만의 파티 같은 그런 네, 시상식이 파티 같이 있고, 하는 거죠. 그 들풀 들꽃. 영화상, 들꽃 최근에. 영화상이 이제 인디 영화에 대한 네, 그런 그건 이제 시상식이죠. 달시 파켓이라는 네. 이제 외국인 평론가가 한국의 저예산 인디 영화를 하겠다고 그렇죠. 해서 지금 한 3회 정도 그렇죠. 돼서 그 뭐 5억 미만, 10억 미만의 영화들을 그 시상하는 영화상인데요. 이것도 이제 뭐 독립영화 쪽에서는 왜 니들이 안 하냐 뭐 이런 것 얘기도 있고 또 뭐 좀 기준이 애매한 게 아니냐, 독립영화냐, 저예산 영화냐 뭐 이런 따짐도 있는데요. 아무튼 이런 영화상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요즘에는 우리가 영화제 그러면은 뭐 부산국제영화제, 뭐 인디포럼, 부주상권영화제, 서울동명화제 이런 거를 먼저 떠올리는데 거기도 상이 있잖아요. 근데 그 영화제들의 기능은 새로운 영화를 발굴하고 그 새로운 감독들이 그 대중에게 알려질 수 있는, 뭐 개봉할 수 있는, 다음 영화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영화상은 그 개봉이 다 끝나고 나서 평가하는 그 영화 자체를 평가를 하면서 그 상으로 격려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 격려를 하는 그런 이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제일 안타까운 거는 한국의 영화상 문화에서, 그러니까 가장 전통 있는 영화상인 대종상이 제 권위가 기능을, 없어. 예,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권위는 정말 영화 선정, 그러니까 수상작과 후보를 제대로 선정하면 권위는 그냥 생겨요. 금방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죠. 그런데 그럴 수 없는 구조예요. 얘들이 보면은 얘들이 그러지 마. 큰일 나. 그러니까 내가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그 구조가 예선 심사가 뭐 전문 기자단, 영화 전문가 그리고 일반인에서 100명 정도 해서 해놓고 이제 본선 심사가 사실 중요한데 정하는 거니까 여기에 이제 영화인 한 5명 들어가고 학계 예술계 문화계에서 뭐 전체로 10명에서 15명 되면은 문제가 뭐냐면 영화인들만 모여서 얘기해도 싸워요. 논란이 오가는데 심사할 때 그거 무슨 뭐 어디 이사장 변호사 막 이런 사람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데 영화 안 보고 와서 막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영화도 안 보고서 그런 영화를 줘서 안 된다라는 그건 이제 자격 자체가 없는 거고. 근데 이제 심사 자체를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뭐 다른 타예술 저는 그런 분들이 오히려 이런 데 와서 심사를 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그 독특한 독보적인 의견을 내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영화가 종합 예술이니까 음악가든 미술가든 뭐 만화가든 이런 분들이 와서 의견을 내고 근데 그게 어쨌든 논란이 생기니까 그게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근데 거죠. 뭐 이런 상을 할 때 혼자 누가 독불장군처럼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대화 타협이잖아요. 어느 부분에 양보를 해야 되고 어느 부분에는 주장을 해야 되고
그래서 뭐 결과를 보면 사실은 만장일치가 돼서 상을 받는 경우보다 거의 없죠. 많은 논란을 통해서 그 올라온 영화들이 그 논란은 있지만 이를테면 그게 대중들이 그래도 인정할 수 있는 뭐 이런 부분이 되고 그래서 어떤 작품을 뽑느냐 그걸 누가 어떻게 토론을 했느냐 이런 과정이 좀 공개가 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돈을 얼마 받았대더라 뭐 영화제 비리 아니 비리가 있는데 거기서 비리가 있는 영화제 상을 받으면 누가 좋아하겠어. 그 최근에 황금 촬영상도 원래 하려고 했던 데가 이제 제주 한라체육관인가 거기서 하려다가 그 황금 촬영상 일주일 전에 장소가 바뀐 거예요. 어디 백화점 뭐 어디 거기로. 그래가지고 스폰서들이 다 소송을 걸었어요. 그래서 영화제 끝나고 지금 이제 소송이 줄을 잇고 거기도 주관사도 동사모 핸즈라는 그 동계 스포츠를 사랑하는 잘 연결이 잘 안 되잖아요. 네. 솔직히. 그러니까 이 모임들이 이런 이제 커넥션들이 사실은 진짜 석연치 않은 거죠. 사실은 영화제 우리는 영화 시상식 그러면은 영화 전문가 집단이 모여서 각 시상식마다 어느 정도의 정체성을 가지고서 그리고서 이제 그런 것들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업체의 뭐 이해관계나 이런 것들이 자꾸 이제 개입이 되면서 이제 그러니까 대종상 같은 경우에도 네. 여기도 이제 스폰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네. 영화제를 열려면 돈이 들고 뭐 개막식 장소도 그렇고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대종상 같은 경우에는 결국 뭐 그런 심사의 불공정성이라든가 뭐 그렇죠. 이런 권위는 없고 권위주의만 있는 이래서 문제가 돼서 영화인들이 보이콧하고 거의 참석을 안 하다시피 했는데 결국은 그 이규태인가요? 이분이 방산비리로 그 영화제 조직위원장을 했던 분이 이 영화제에 돈을 댄 거예요. 근데 그분이 잡혀갔어. 네. 그런 부분들이 좀 맞다, 문제가 있고 그리고 작년에 그 사무국장이라는 사람이 이제 영화제 안 오면 상 안 준다 이런 발언을 했잖아요. 대종상에서 그래서 불참이 된 거예요. 거기 사무국장이 또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사무차장인가 아무튼 사무국장이 그 대종상 근데 내가 보기에는 그건 그냥 사무국장이 그냥 그렇게 얘기했다기보다 그 분들의 정서가 이제 너무 아니 안 오는 애를 왜 상을 주냐. 뭐 영화제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이제 받으러 가면은 걔는 어떻게 되냐면 딴 사람이 안 와서 안 받은 상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웃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야? 맞아. 그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게 되게 웃겨요. 그러니까 후보가 5명이면 5명이 다 와 있어 앉아 있어야지 그 영화제가 권위가 생기고 그게 그렇죠. 텔레비에 쭉 TV에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후보는 아무도 안 와 있는데 자기만 와 있으면 이미 다 사전에 조율이 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과를 미리 알려줘도 이상하고. 이게 근데 대종상은 그런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사실. 그게 뭐 한 20년 가까이 됐으니까. 제가 예전에 윤재경 감독 인터뷰할 때 이 양반이 이제 두사부일체로 신인 감독상인가 뭐 올랐어요. 그래서 갔대요. 갔더니 사람들이 그러대요. 너 상 타냐? 그래서 모르겠는데요. 야, 여기는 상 받는 사람만 오는데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구나. 그래서 자기는 진짜 올라서 갔는데 순수한 마음으로 모르니까 잘 신인이니까. 근데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종상 그런 상이구나. 막 이런. 근데 지금 백상처럼 이미 김 기자가 가서 어떻게 했고 그게 또 저도 TV 중계로 잠깐 봤는데 심사위원들이 딱딱딱 공개가 되더라고요. TV 부분 누구 그리고 영화 부분 누구 그리고 심사하는 과정에 이런 거 잠깐 찍어가지고 보여주기도 하고. 근데 다른 이제 영화제 같은 그렇게 투명하게 뭐 심사위원 15명이었다. 근데 대종상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할 때 심사위원 공개 안 했어요. 할 때까지. 그래서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누가 했다 뭐 이렇게 그냥 나오고 전체 풀네이밍을 공개를 안 하고 기자들이 찾아가가지고 물어봐서 뭐 배청원 감독도 계시고 뭐 이런 거예요. 선생도 그러니까 왜 뭐. 그걸 공개를 안 하고 애매하게 해놓고 그러니까 집행위의 개입이 너무 크거나 이러면 안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막 걔들의 너무 이유는 관심이 없어. 구색 맞추기고 예전에는 대종상 영화제면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단편 영화상을 다른 데서 막 주니까 MBC 대한민국 영화대상에서도 주고 단편 영화 활성화되는데 왜 니들은 단편 영화상이 없냐. 그래서 단편 영화상을 한 거야. 근데 그때 시상자가 민병헌 감독 영화가 그래. 근데 장편인데 독립 영화니까 그냥 단편 영화라고 생각하고 단편 영화상을 준 거예요. 다큐멘터리를 주기도 하고. 보지도 않고 그에 그냥 이게 대종상이 제일 안타까운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위 실추가 된 지가 꽤 오래됐는데 그게 너무 오래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20년 됐어요. 20년. 네. 그러니까 예전에 뭐 사건 사고 많았죠. 애니깽. 애니깽 때. 애니깽은 어떤 거? 그러니까 애니깽 전해에
두 여자 이야기가 있었는데 애니게임 94년이죠. 예. 그 두 여자의 이야기 93년, 20년 전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이제 시상식은 96년 시상식이었는데 뭐 어떤 두 여자 이야기 때는 야, 잘 너무 생소한 영화에 상을 주니까 미개봉작의 상을 준 거예요. 그랬는데 나중에 개봉하고 나니까 아 영화 그래도 괜찮았어. 그래서 넘어갔는데 애니깽은 이게 나중에 이제 무슨 인터뷰 보면 곽정한 사장 뭐 이게 제작장인 이게 사실 국정원 이런 데서 관여됐던 프로젝트예요. 이 영화가 북한에서 피바다를 만드니까 한국에도 거기에 대항할 만한 뭐 영화를 만들자. 그래서 안기부가 한 제작비 한 10억 뭐 이렇게 제작 이렇게 곽정원 사장이 직접 얘기한 거예요. 이거는 인터뷰에서 이러면서 이제 뭐 프로젝트가 나오는데 근데 상을 줘야 되겠는 거죠 그 영화에. 줘야 되는데 그 해에 중요한 거는 한국 영화가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꽃잎, 96년이네. 은행나무 침대, 이게 95년에 나온 영화들. 95년. 또 막 성공의 성공이 같은 막 실험적인 영화 막 이렇게 사실 상을 줄 영화가 되게 많았어요. 줄라고 생각하면 개봉도 안 한 영화에 상을 줬어.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 그리고 나중에 뭐 본 그때 이제 심사했던 거 심사 이용관 지금 교수부터 해서 많은 사람들이 항의 안 할 수 없었던 아니 붐마이크가 보이는 영화한테 무슨 상을 주냐. 인터뷰 기억난다. 네, 막 그런 영화고 이게 문제가 되게 많았던 영화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개봉을 했는데 이게 무슨 잠깐 그냥 개봉하고 잠깐 개봉하고 말았죠. 말았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원칙상으로는 출품하려면 하루라도 유료 상영을 해야 되는 맞아요. 그런 게 있는데 다 어기고 밀어넣은 거죠. 그때부터 이제 무너져서 문제가 많이 되니까 삼성이 손을 뺐어요. 후원을 하다가. 스폰서를 하다가. 그래서 쌍방울이 들어갔는데 쌍방울이 IMF 때 망했어요. 쌍방울에서 무주에서 무주 리조트에서 개막식을 하고 뭐 그때 SBS 중계하는데 니들이 뭐 영화인들 무섭게 봤다는 등 장난 아니었던 게 그때 방송 사고가 너무 심했던 거죠. 막 이렇게 초록 불고기. 초록 불고기 사건은 정말 맞아. 아니 어떻게 하면 불고기가 초록색이 되는 겁니까? 피망을 얼마나 넣어야 되는 거예요? 초록 물고기를 오타를 내가지고 초록 불고기가 됐어요. 그 다음에 그 마리아와 여인숙이 미아리와 여인숙으로 나오고 송강호가 송광호로 나오고 나도 봤다. 야, 오타 천국이네. 정말 이런 영화제 나오니까 아무 준비 없이 그냥 뿜는 거죠 관객들. 급조해서 하고 이제 네. 그 위원장의 지도부의 말 한마디로 KBS였던 게 SBS로 그렇죠. 옮기고 막 이러니까 중계도 개판이 되고 그러다가 이제 쌍방울이 망해서 98년에 아예 영화제가 못 열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꼴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 이를테면 영화인 협회에서 열리던 이제 영화제였는데 2000년인가에 예. 신진 이제 영화 단체인 영화인 회의랑 같이 열었어요. 2000년 즈음에. 그래서 그때 뭐 친구가 상을 못 받고 다른 영화들이 이제 상을 받을 때 그래서 뭐 그렇죠. 그 뭐 하루 뭐 이런 원로 감독이 37번 찔렀다. 꼴찔러요. 친구에서 그 친구에서 마지막 살인 장면에 이렇게 잔인한 영화에 상을 줄 수 없다. 뭐 이제 막 이런 발언하고 이래서 그게 이유가 돼서? 하여튼 여기는 좀 이제 여러 가지가 많아요. 막 이렇게 그 거슬러 올라가면 막 기획상을 줬는데 알고 봤더니 일본 영화 표절한 거고 그런 경우도 있었고. 기획상이라는 것도 있어요. 네, 그때 그러니까 이 대종상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상이 정해진 게 아니고 막 계속 바뀌어요. 그때 원칙이 없는 거예요. 그때 새로 막 생겨. 만들어줘. 그러니까 룰이 그렇게 없었습니다. 그 광해가 휩쓸었을 때는 그 해 그 김기덕 감독이 피에타로 베니스에서 황금사장을 다 갖고 왔는데 하나도 안 준 거예요. 그러니까 시상식 직전에 특별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어떤 심사위원이 나중에 어떻게 인터뷰하다 얘기를 해버렸어 그거를. 그래서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도대체 왜 광해가 다 휩쓸었냐 얘기하니까 그 해는 또 심사 방식이 바뀌어서 각자 영화 보고 채점표 한 거를 금고에 넣어놨다가 토론 없이 토론이 없어. 심사위원들도 모른 거야. 그냥 점수 내고서 그냥 충분히 조작하는 금고에 거잖아. 넣어놨다가 그걸 이제 딱 해서 그 시상식 당일날 해서 꺼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을 줬대. 그러니까 광해가 뭐 좋은 영화긴 하지만 아니 그리고 그때 한 그 거예요. 즈음에 개봉했기 때문에 개봉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러면 그 프리미어가 생기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죠. 가깝게 본 영화에 점수를 주게 돼 있고 그러니까 그 토론 없이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러니까 받은 사람은 뭐야? 자기 상 받아 열몇 개 상 받았는데 원동회 대표가 저희는 상 받은 죄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왜 뭔가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번 만든 사람도 원치 않는. 적어 왔는데 대종상이 얼마 상을 들쑥날쑥 주느냐. 그러니까 피에타에 갑자기 심사위원 특별상을 줬듯이
이제 뭐 인기상이라는 걸 뭐 주긴 해요 시상식에서. 그거 좀 이상하지만 그건 이제 인기상? 인기상은 인기상을 막 모든 주는데 노래자랑이야? 왜냐면 그래야 스타들이 오니까. 이거는 또 어떤 해는 남녀 구별해서 주고 어떤 해 한 명만 주고 막 그래요. 그러다가 또 어떤 때는 해외 인기상 그 한류 있을 때 해외 인기상, 한류 인기상. 아니요 해외 인기상이 해외 있었어요. 인기상. 대회. 그다음 베스트 드레서 상을 준 적도 있었어요. 그 평상시에 그 사람들 네. 옷 입는 걸 다 검사해가지고 그리고 어떤 해에는 신인 기술상이라는 걸 주는 정말 애매한 신인 기술상. 그리고 기술상인데 신인이야. 어떤 때는 각본상 각색상을 구별하고 어떨 때는 또 안 하고. 그러니까 이게 아역상을 줄 때도 있었고 어떨 때는 다큐멘터리상을 줄 때도 있었고. 단편 영화상인데 장편 영화상을 주고. 그러니까 집행부가 계속 바뀌니까 주체가 막 주는 거예요. 정말 이게 그 특별상 부분이 정말 이제 내가 정리해 보니까 특별 연기상, 특별 기술상, 공로상, 공로 감독상, 영화예술 공로상 이게 정말 정리되지 않은 용어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때에 그러니까 상을 줘야 될 필요가 있거나 뭐 음. 타협을 해야 되는 시기가 있거나 누가 영, 삐졌거나. 영예로운 배우상은 도대체 뭡니까? 영예로운 배우상은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주면은 받는 사람도 되게 좀 뻘쭘해요. 이렇게 항상 정해진 받는 사람이 좋아할 수도 있겠네. 아, 날 위해 상을 만들었군. 그 철없는 사람들이고 항상 정해진 부문 안에서 경쟁을 해서 내가 상을 탔다 했을 때 뿌듯한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렇게 그때마다 급조해서 상을 주면은 야 저기는 이렇게 막 이렇게 징징대면 뭐 하나 받을 수 있는 데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너무 유동적이면 딱 정해지고 뭐 공동수상 이런 것도 사실 없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거 맞아. 주면 안 되는 건데 얘들은 공동수상도 이제 꽤 주고 이게 공동수상을 너무 남발하면 어떤 느낌이 공동수상을 이제 예외적으로 어쩌다 한번 짭의 느낌이 나오면은 되고. 아 정말 싸우다가 타협이 안 됐구나. 정말 비등비등하거나 이럴 수 있는데 맨날 공동수상을 주면 심사위원이 직무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싸운 거야. 작년에 끝까지 간다가 백상에서 조진웅, 이성균을 공동수상 줬는데 그거는 그런 대로 멋있었어요. 네네. 같이 딱 주면 딱 둘이 영화에서 딱 이렇게 대립 구도가 되게 멋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도 이제 심사할 때도 항상 웬만하면은 공동수상은 우리는 주면 안 된다. 그치. 그거는 진짜 그치, 직무유기죠, 사실은. 근데 토론을 해서 싸워서 그러게. 설득을 해야 되는 거고 상대방을 설득을 하거나 설득당하거나 양보를 하거나 이기거나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아이 뭐 비등한데 그냥 예 그럽시다. 상 많이 주면 좋은 거야. 뭐 이러면은 트로피가 얼마나 한다고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거지 이게. 이 대종상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좀 안 좋게 만들었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한류 그거예요. 한류를 어떻게 이용했냐면 이거는 제가 물증도 몇 개 갖고 있는데 대종상과 연관되어 있는 한 영화인이 원로 영화인이 따로 명함을 파서 표를 간단히 하면 표를 빼돌리는 거예요. 표를 뺀돌. 개막식 그 시상식 표를 확보를 해가지고 100장만 빼서 그거를 10만 원씩만 팔아도 일본에 1000만 있는 원이네. 아니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요? 일본에 있는 여행사와 그렇죠. 넘기면은 걔들이 그걸 가지고 2박 3일 패키지를 만들어서 140 뭐 한 14만 원짜리 건강 상품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와서 이제 걔들은 와가지고 이제 거기 한류 뭐 한국 배우들 나오는 시상식에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면은 한류 스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표만 판 게 아니야? 아니 한류 표만 판 게 스타가 아니고 패키지 상품을 만든 거구나. 그건 이제 일본 관광 거기에서 이제 관광사에서 와. 만드는 거죠. 그러면 만들어요 그런 거를. 그러면은 걔들이 와서 일본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와서 한류 스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해외 인기상, 한류 인기상 이런 걸 만드는 거예요. 아. 예. 그 사람 앞머리가. 그런 거를 하는 표를 넘기는 사람이 그 영화 그 대종상 시상식과 관련이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원로. 네, 원로 영화인이고 그래서 이름을 들으면 알만한 사람인가요? 뭐 그거는 이제 얘기할 수 없지만 그런 아이고, 일들을 해요. 근데 진짜. 가보면은 이상하지 않아요? 대종상 같은 거 시상식 보면은 그렇게 외국 그 사람들이 되게 많이 앉아 있죠. 그 사람들이 뭐 추첨해서 표 받는 게 아니잖아요. 표를 다 그런 식의 표 구하기가 루트로 얼마나 힘든데. 그런 루트로 다 갖고 이제 받는다고요.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은 패키지 상품 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고서 그냥 시상식 이제 저녁으로 뚝배기 불고기 먹고 와서 거기 앉아서 보고 그 시상식 다 참여해서 보고 사진 찍고. 네, 그 다음에 그냥 그런 거 찍고 끝난 다음에 이제 명동에 있는 이제 관광호텔에서 자고 그 다음에 집에 가는 거예요. 야. 이제 그 패키지 상품을 한류가 한참 막 한국에 인기 있었을 때 그때는 그런 것들이 만들어졌었다니까. 아 슬픕니다. 진짜 이게 씁쓸하다. 그러면은 그 사람 그 얼마에 그 뭐
표 빼돌리는데 자기가 거기서 돈 주고 표 빼돌리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는 관계자니까 표를 이제 뭐 한 100장 그냥 가져오는 거예요. 자기가 땡겨 와서 넘길 때는 장당 뭐 몇십만 원씩 넘길 수도 있는 거죠. 한 10만 원만 넘겨도 1,000만 원이잖아. 그렇죠. 그럼- 그렇게 와, 알바를 하시는 거죠, 그분이. 그리고 영화제의 또 관계자고 심사 이런 거에도 다 관여가 돼 있고 이러니까 이런 구조가 이런 식의 이거는 이제 한 단면이고 이제 대종상 까여도 할 말이 없다 이거. 80년대 이후에 80년대 말 이후에 한국 사회가 막 격변을 겪고 90년대 한국 영화 체질 개선되면서 그렇죠. 한국 영화계의 신구의 대립이 되게 아. 커졌거든요. 그런데 이제 9세대 영화인들이 이 영화제를 가지고서 굉장히 이렇게 길들이기를 하려고 이권 경쟁을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제가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니까 다른 언론사에서 하는 영화제들이 오히려 공정하다라고 평가를 받게 되고 평론가 협회에서 하는 영화제도 있지만 사실 너무 미약하고 힘이 뭐 중계나 이런 걸 안 하고 그러니까 근데 그 영화제들도 굉장히 공정해요. 영평사 이런 데들 송강호 씨 같은 경우 얘기했었나? 근데 이거 사석에서 한 얘기긴 하지만 영평상이 되게 상을 꼼꼼하게 영화를 보고 평론가들이 되게 공정해 주려고 다 하는 그렇게 것 같다. 얘기해요. 평론가들이 주는 상이라 의미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건 어디나 그래요. 관객들이 주는 상이라 의미가 있다. 디렉터스급 가면은 청룡상 감독들이 주는 이게 조선일보가 주는 상이라 의미가 있다. 이렇게 근데 받는 입장에선 뭐 고맙다 그래야지 싫어요 뭐 이럴 거야. 아무튼간에 하여튼 이게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거는 나라 돈이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지. 공적 자금이 들어간 영화제가 이렇게 된다는 게 좀 아쉽죠. 서울동미아제도 공적 지금 봤는데요. 그게 문제가 되나요? 아니 그 영화제가 엉망이라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음. 대종상이 그렇게 나라 돈 받아서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근데 이거를 그렇게 문제가 생겨도 그 예산을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러질 못해요. 무서워. 중단하면은 이제 난리가 나는 난리가 거예요. 나죠. 니들이 대기업이랑 붙어 먹냐부터 뭐 해서 이러니까 그 지원을 늘렸다 줄였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한 그 저항이 너무 세기 때문에 아무튼 좀 영화인으로서 안타깝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 좀 권위 있는 나도 거기서 우리가 뭐 깐느 영화제 맨날 얘기하고 아카데미 다 중계로 보고 이러는데 한국 영화상도 저기서 상을 받았으면 좋겠다. 뭐 기성 영화인들이 그런 영화제가 있어야 되는데 상이 너무 많아. 그리고 그 뭐가 딱 도드라져서 권위 있는 게 아니라 한 해는 백상예술이 주목받았다가 한 해는 뭐 청룡이 이랬다 그러니까 상을 받아도 뭐 네이밍들은 뭐 어디서 상을 받았다 뭐 이러는데 이게 정말 딱 누구나 알만한 그리고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다른 영화제들이 그 영화제의 모델이 그를 따라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런 게 아니라 서로 경쟁하는 그냥 원오브 데이밍 돼버리는 이제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고 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참나. 영화인들이 바라는 거는 한국에 정말 그 권위 있는 영화상이 생겼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전 대종상처럼 젊은 영화인들이 같이 선배들하고 같이 해서 문인상을 만들어 보자 했는데 그게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가 되기 너무 힘든 거야. 그 어르신들을 설득하기가 너무 어렵고 그분들이 해왔던 여러 가지 방식들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그리고 필요하면 만들고 그래서 스폰서를 받아서 그걸 또 나눠 드시고 그러니까 뭐 이런 작년에 그 대종상의 그 부정적 임팩트가 대단했어요. 네. 그래서 춘사가 이제 올해 굉장히 공정해졌다라는 그런 네. 평가를 받았었고, 그다음에 청룡이 굉장히 이제 그나마 신선했다라는 평가까지 안정됐죠. 그리고 안정됐지. 백상도 그렇고 이제 백상 같은 경우에는 또 상을 못 타도 웬만하면 다들 참석해서 자기가 영화 촬영 일정이나 뭐 이런 게 없으면 해외에 나가거나 이러지 않으면은 거의 다 이제 참석해서 동료 뭐 이준익 감독이 상 탈 때 후보에만 올랐던 전예진, 엄지원 같이 다 이준익 감독과 작업을 했던 배우들이잖아요. 뭐 옆에서 이렇게 진심으로 진짜 기뻐해주고 뭐 이런 모습들이 이제 굉장히 긍정적인 거죠. 예전에 대한민국 영화대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한 6회 정도까지 하다가 중단됐는데 MBC에서 했던 내부 사정으로. 네, 내부 사정이면 돈 문제, 예산 문제라고 예산 문제,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MBC에서 딴 데서 협찬 받기가 되게 어려우니까 그 상금도 막 되게 컸어요. 그렇죠. 2천만 원씩 주고 이래가지고 뭐 나름 대종상과 청룡영화상이 좀 헤매고 있을 때 그 틈새를 노려서 이제 그리고 MBC에서 광고 빵빵 때리고 이러니까 권위 있는 영화상으로 발돋움할 뻔하다가 그냥 자체 굉장히 안타까운 거예요. 흐지부지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어쨌든 뭐 대종상이든 뭐 한국에 좀 권위 있는 뭐
미국의 아카데미 정도는 아니더라도 국내 영화를 총망라할 수 있는 이를테면 뭐 독립영화까지 뭐 망라할 수 있는 그런 상들이 좀 있어야 되고 그래야지 그런 권위 있는 상이 생겨야지 다른 이제 영화제들이 자기 칼날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의 그 메인 영화상하고 다른 칼날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을 하고 어느 부분을 특정한다든가 뭐 이렇게 갈 텐데 그러니까 서로 그의 대표한 영화제가 맨날 달라지는 거야. 올해는 시상식이. 예, 시상식이. 지금까지는 올해를 대표하는 시상식은 백상예술대상이 되는 거예요. 뭐 시청률도 높았고 시상식도 되게 그 간결하고 그리고 빠진 사람 없이 다 뭐 대리수상 없이 거의 다 나왔고. 저도 이제 가서 현장에서 봤는데 직접 봤는데 뭐 시간이 오래 이제 뭐 가긴 했지만 늦게까지 하긴 했지만 너무 길더라 근데. 근데 이제 그 TV 부분까지 같이 줘서 그렇죠. 그래요. 3시간이 네. 넘더라. 3시간. 예, 그거를 도저히 포기할 수 없으니까 한국의 방송사들이 서로 그냥 지네들만 주잖아요 상을. 근데 한국에서 유일하게 방송사를 다 통합해서 방송 예능 TV 부분에 상을 주는 게 또 백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영화만 했으면은 진작에 일부 시간에 다 끝났죠. 근데 이제 2부까지 하다 보니까 근데 이게 미국의 좀 안타깝죠. 에미상 같은 거죠. 그러니까 예. 영상 매체에 상을 다 이제 주는 그게 백상예술대상이고 저도 기술 부문이나 이런 것도 시상 안 하는지는 네. 잘 몰랐네요. 예, 처음 알았네요. 이쪽은 안 하죠. 근데 그 아까 대한민국 영화대상 같은 경우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제가 그 영화 심사 제안이 왔는데 못했던 이유가 뭐냐면 거기는 정말 칼같이 해요. 그러니까 후보에 오른 작품들 수십 편을 일주일 동안 극장 하나 잡아놓고 모든 심사위원 한 1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그걸 다 봅니다. 다 봐요. 근데 다른 영화제들도 그런 제도가 있어요. 대종상도 예전에 한다고 그랬지만 중요한 거는 그거를 방송사에서 나와서 직원이 체크해요. 누구 봤다 안 봤다를. 누구 왜 안 보셨어? 그걸 다 체크해요. 그래서 심사위원들이 그래서 일주일 정도를 거의 무슨 시험 감독하는 사람들처럼 거기 가서 매여 있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토 나올 때까지 영화를 봅니다. 아니, 힘들어도 그래야지 권위가 생기는 거지. 본 영화도 그치. 또 봐야 그러니까 돼요. 소문이 다 나거든. 본 영화도 또 봐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시상식 하면은 최근에 개봉한 영화들이 유리하거든요. 유리해요. 예. 유리해요. 그래서 과거에 뭐 한 1년 한 7, 8개월 된 영화라도 다시 보면서 환기하면서 그 영화의 그런 부분들을 이제 다시 이제 떠올리라. 그래서 되게 웃기는 게 그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로 이제 감독님들이 많이 하게 돼요. 이 시상 이 심사위원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 감독님들이 평소에 영화를 잘 안 보시다가 그때 영화를 많이 보시고서 이런 좋은 영화들이 나오는구나 깨닫고 뭐 이랬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감독한테는 굉장히 트렌드를 파악하는 그러니까 청룡이나 백상 이런 데가 되게 잘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제가 청룡 단편도 심사했었거든요. 조선일보에서 하는 거로. 네, 그런데 아니라고 우기니까. 그때 이제 예심을 어떻게 하냐면은 100몇 편이 옵니다. 그거를 진짜 최소한 2명 이상이 그걸 다 봐요. 다 봐야죠. 봐서 부문별로 다 5개 부문 나뉘어져 있어요. 그걸 다 점수를 다 매겨요. 그래서 두 사람 표를 합쳐서 최소한 10편을 뽑아요. 그 다음에 그 10편을 놓고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영화 평론가 교수 이런 사람들 또 한 4-5명이 또 봐요. 보고서 그걸 가지고 서로 토론해서 한 편을 고르는 거예요. 한 편. 청정원에서 주는 이제 단편 영화상이었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니까 사실은 그 영화 나오면은 진짜 저도 그거 보면서 힘들긴 했어도 야, 요즘 보람이 단편 있죠. 이렇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했었는데 저희도 그 항상 할 때 보면 서울동명화제 끝날 때거나 뭐 끝나기 직전이거나 같은 기간에 그 시상식을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상을 받는 이제 감독들 단편 영화상을 받는 감독들이 물론 그 서울대미화제 상영하는 영화거나 그래서 수상 소감이 지금 며칠인데 여기서 어디서는 한국의 상징적인 독립영화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독립영화 사랑해 주세요. 이런 전효정 감독이 그런 수상 소감을 해서 괜히 짠하게 만들고 뭐 어제 폐막식에서 상 못 받고 간 감독이 다음 날 텔레비를 틀었더니 청룡영화상에서 단편 영화상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잘 됐다. 뭐 이렇게 축하하기도 했는데 그런 과정을 저희가 이제 아니까 이게 그렇죠. 제가 동의하지 않는 영화제라도 그런 과정을 알고 그럼 인정할 수 있는 거죠. 한동안 뭐 이렇게 청룡영화상에 좀 떴다가 또 뭐 영화인들이 막 또 반대를 하기도 지금도 출품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가지 않겠다. 출품은 배우나 이런 분들 때문에 뭐 출품은 하지만 나는 거기 가지 않겠다. 이런 감독님이나 대종상이 아니면 청룡영화상 같은 청룡상. 경우에 그렇죠. 그런 제작자나 감독님들이 아직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상식인데 출품제로 한다라는 게 좀 되게 좀 그치. 애매한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냥 시상식은 대상을 네. 해야 되는데 이제
선정하는 예, 좀 그런 게 좀 애매한. 그래서 이제 출품하라고 권유하고. 권유하죠. 연락이 오죠. 예. 조금 하라고. 그리고 또 이게 한국처럼 막 이렇게 몇몇 대기업이 수많은 영화들을 갖고 있는 경우에 주요작들을 한 군데서 뭔가 틀어져 가지고 빼버리면은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야 작년까지 계속 어디 거 줬는데 이번엔 좀 우리 거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압력을 넣을 수 예. 있지. 그렇게 되면서 안 하면 우리 다 뺄 거야. 이번에 약속 없으면 다 빼. 이런 충분히 가능해요. 이런 왜냐하면은 워낙 시상식이 권위가 없으니까 이런 게 가능한 거예요. 뭐 가나 안 가나 딜이 바꿔 가능해지는 죽겠는데 거예요. 거기 가서 예. 상 받을지 뭘 그거 뭐 그게 무슨 의미가 그러니까 있어요. 참 특이하죠. 그러니까 백상이랑 청룡은 딱 구별이 돼. 정체성이 주는 부문부터 해서 거기 일간 스포츠와 예, 스포츠 그것도 조선 있지만 이제 이쪽은 TV도 다 우리는 네. 아우르고 한다. 그리고 청룡은 우리는 영화에 이제 각 스태프분 다 해서 집중한다. 이게 되는데 차이점이 있구나. 이제 춘사 대종상 구별을 하란 말이에요. 영화인들이 하는 네. 건데 한쪽은 감독이 없고 한쪽은 비슷해. 영화인 네. 그쪽인데 춘사가 네. 90년부터 열려서 지금 20몇 회고 감독협회에서 하는 거고 그 대종상 영화인 협회와 지금 영화인 총연합이 됐는데 사실은 비슷해요. 인물들이 겹쳐 춘사하고 대종상이 그 이제 더 깊이 가면 이제 그 원로 영화인 내에 또 알력 그렇죠. 구도가 있는데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영화제에 또 반영돼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 게 좀 되게 뭐 구체적인 영화인- 실명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 어떤 대립상 이런 MRV는 것들 맡으셨던 감독님도 결합돼 있고 구속되셨죠 얼마 전에. 그러니까 자꾸 너무 그런 거예요. 시상식 이게 원로 영화인들이 한 시상식인데 대종상 자꾸 구속과 연관이 된 거예요. 법적인 문제. 영화제라고 창피하다, 구속돼. 이거. 예, 자꾸 이렇게 그분들이 거기서 자꾸 해먹는 거예요. 아, 눈먼 돌이라 생각하는 거죠. 이 마인드가 문제네. 심사배는 그렇게 짜게 주면서들 그런 거예요. 이렇게. 이번에 백상 예술 대상에서 그 심사도 하셨고 가장 예외적이거나 가장 특이한 상이 누구였는지. 이제 TV 쪽은 제가 안 해서 네, 영화 그쪽은 쪽만 영화 얘기합시다. 쪽 하면 아무래도 이제 대상의 이준익 감독이죠. 그러니까 이준익 감독은 주류 영화인이지만 어느덧 그거의 경계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영화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이제 뭐 사도 같은 영화도 만들고 동주 같은 동주 영화도 만들었죠. 만들잖아요. 작년에 사도, 올해 초에 동주. 그래서 심사 기간에 두 영화가 다 들어 있었고 두 편을 만들었다고 주는 상이 아니고 그런 것 같은데?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두 편은 다 이상하게 만들었으면 절대 주지 않죠. 근데 이런 메이저적인 그런 영화와 그리고 이런 이제 저예산 흑백 영화를 둘 다 만들면서도 또 이렇게 의미 있는 어떤 그런 것들 되게 전달하려고 그리고 57세거든요 올해 나이가. 근데 이 세대 그 세대 감독이 한국에 사실은 딱히 없어요. 강호석 감독님 계시지만 지금 아직 이제 최근에 작품 활동을 이제 왜 촬영 끝나신 예, 뭐 고산자 네. 있긴 하지만 현재 이제 되게 고군분투하는 그런 중견 감독이고 그리고 작품적으로도 이제 그 관객과 어떻게 보면 소통하려는 그런 의지들 어떤 식으로든 전 그게 우리들이 이제 심사위원들이 얘기했을 때 가장 크게 봤던 그런 요소였고 그래서 이제 이준익 감독한테 상을 줬고 되게 이제 평들이 되게 신선했다 의외로 이준익 감독한테 상을 줬는데 신선했다 영화 대상을 이준익 감독에게 준 것이 작년에 이제 최민식 씨였는데 사실 뭐 받을만 하죠 받을만 한데 이게 공로상의 어떤 그런 개념으로 준 게 아니고 절대로 현재 이런 그 영화 문화 내에서의 어떤 중요한 어떤 인물 작품에게 주는 건데 그런 면에서는 좀 되게 신선했다라는 보람이 있었군요. 평가가 있었죠. 예. 보람이 있었군요. 그리고 뭐 저는 이제 예외적이었던 게 그 성실한 나라 앨리스가 각본상을 받았어요. 네, 맞아요. 그게 조금 그 예외적이었다고 느껴졌고 나무주연상에 이병헌 씨가 받았는데 뭐 다른 선택은 없었을까? 뭐 이런 그게 이제 생각을 그 했고. 기간이 그 청룡만 해도 내부자들이 안 들어가 있었거든요. 심사 기간에. 네. 근데 이번에 이제 12월 들어가게 된 있으니까. 거예요.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놓고서 비교했을 때 내부자들이 상 받은 건 처음이죠. 네. 네. 어워드에서 상 받은 거는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리고 백윤식 선생과 이제 같이 후보에 올랐었고, 그러니까 근데 그래서 두 명 다 주는 건 방법은 아니었던 것 네. 같고, 근데 뭐 그런 배분을 떠나서 저는 이병헌의 그러니까 딴 건 몰라도 그 영화에서 그 어떤 걸 몰라도 이병헌의 연기만큼은 되게 높게, 그러니까 무례한의 전도연 씨처럼 그 영화가 흥행도 잘 안 되고
그 대중적 주목 못 받았지만 전도연 상 받은 거는 되게 좋았어요. 전도연의 연기만큼은 너무 주목을 못 받았다고 너무 저평가 받았다고 사석에서도 그 김 너무 기자하고 얘기했는데 안타까웠어. 아니 영화가 좋고 흥행 연기도 잘했는데 흥행이 안 됐다고 해서 너무 외면받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상을 받았고 뭐 저는 뭐 내부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상을 받아서 아니 흥행이 돼서 상을 받은 게 아닐까 이런 의심을 그렇진 하는 않아요. 거고요. 그렇지 않 뭐 그러니까 그렇진 않겠지. 영화제에 대한 논의가 이렇게 돼야 돼요. 이런 다른 선택 없었는가 이런 논의가 돼야 되는데 대종상에 대한 논의는 이 영화가 계속 존폐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 맞아. 요즘에 영화상에서 이제 재밌는 게 뭐 이를테면 예전에 황정민 씨가 상 받았을 때 밥상 뭐 그 수상 소감이 되게 재밌었잖아요. 그 계속 회자가 됐는데 이를테면 그 전에 그 항공주의 천우희 씨가 상 받으면서 다 사람들이 아 신인 여우상을 받겠구나 했는데 여우주연상을 받으면서 막 그 눈물을 흘리면서 이 작은 영화의 상을 그 줘서 너무 고맙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영화상은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맞아요. 생각해요. 그러니까 전혀 감동이 있었죠. 예, 관객들이 많이 보지 않았어. 잘 몰라. 뭐 이를테면 이번에도 후보에는 뭐 한여름의 판타지아도 있고 스틸플라워도 있고 이랬는데 그걸 뭐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반칙인 것 같고 그리고 후보에 올리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어떤 식으로 환기가 되고 언급이 그렇죠. 되잖아요. 뭐 아카데미 영화상 같은 경우에 후보에만 올라가도 흥행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만약에 우리나라에 권위 있는 영화상이 있으면 아 저거는 2,000명밖에 안 봤는데 저 영화는 뭐지? 뭐 그러니까 검색도 이번에 해볼 수 있고 신인 여배우 후보에 수색역의 김시은이라는 여배우를 네, 저희가 올렸거든요. 그런데 그 이제 평론가들의 어떤 취향일 수도 있지만 그 영화에서 그 신인은 되게 괜찮았어요. 정말로.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해서 한 번에도 언급이 되면은 조금이라도 전화를 통해서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이게 이름을 각인하게 되잖아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해서 아 나중에 이제 그 배우가 뭘 했을 때 아 백상 후보에 올랐더네. 중요한 건 이제 지금까지 제 느낌으로는 그런 이제 주류 영화상들에서는 끼워넣기를 한 거예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 그렇지 않아요. 아니 뭐 백상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뭐 그 성실한 나라 앨리스의 이정현을 다시 한번 어떻게 뭐 이렇게 하고 그런 뭐 그랬는데 올해 쭉 보면은 그분만 있는 게 아니잖아. 그다음에 스틸플라워의 정아담도 있고 한여름의 판타지의 김새벽도 있고 그 뭐 수색역의 임시현 씨도 있고 막 이러니까 아 이게 끼워넣기 한 게 아니구나라고 이제 보일 수 있는 거죠. 이번에 심사위원들 성향이 약간 언더였어요. 그러니까 김대리 뭐그 교수 두 명과 이제 변 선생님 얘기하시는 건가? 아니 뭐그 김종철 씨 있었고 뭐 김봉석 선배 있었고 이제 강운대 여기 강성률 교수도 뭐 저랑 이제 친한 사이인데 그 굉장히 이렇게 취향 자체가 좀 열려 있는 굉장히 그리고 영화를 굉장히 많이 봐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영화를 많이 보고 또 그런 인디 영화 이런 것도 다 찾아서 보는 사람들이니까 그 오히려 그 신인 쪽 이렇게 독립 영화 저예산 영화를 할 때 굉장히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래야 돼요. 그리고 이제 영도의 테이노 같은 경우도 후보에 올랐죠. 넣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올라갈 그 배우 만하죠. 같은 경우도 굉장히 연기를 잘했어요. 그럼요. 잘했는데 영화 자체가 주목을 받으니까 그 어디서도 언급을 안 하더라고요. 맞아요. 너무 안타까웠죠. 그래서 후보를 넣자 하고 근데 이제 박정민은 거의 뭐 독보적인 연기를 했죠. 사실은 동주에서는 상은 이상 주더라도 우리가 언급을 해줘야 된다. 그 배우들을. 강하늘 씨를 압도했으니까 영화에서 뭐 그럴 만하죠. 아무튼 그 영화상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뭐 백상예술대상을 기점으로 그 김 기자가 거기에도 참여했었기 때문에 얘기를 했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점점 좀 안타깝고 얘기가 말리는 게 아니 욕밖에 할 게 없어 이런 젠장 이게 뭐냐고. 그래서 이게 뭐 백상이 됐던 뭐 어떤 영화제가 됐든 조금 한국을 대표할 만한 영화상이 나와서 내가 영화를 만들면 감독하고 손붙잡고 갈 만한 그리고 우리 배우가 만약에 상을 받으면 이럴 수 있는 그 영화상이 나왔으면 좋겠고 그 우리가 눈은 뜨고 지켜보고 뭐 제 입장에서는 독립영화나 이런 것들이 더 많이 그 영화상을 통해서 언급되기 저는 언급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외면받거나 관객이 안 들었다는 이유로 외면받거나 아니면은 그래 하나 넣어주지 뭐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백상에서는 그런 느낌은 안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뭐 흥미롭게 지켜봤던 것 같고 앞으로 뭐 우리가 좀 더 그렇죠. 잘 될 수 있도록 조금씩 이렇게 변화의 조짐이 있긴 해요. 말을 많이 해줘야죠. 이렇게 지금처럼 여러 얘기들. 아니 말을 많이 하는 욕만 하게 된다니까. 욕이라도. 그건 형의 성정의 문제가 아닐까요? 너무 이렇게 파이터로 살아왔던 그 인생에 아니 이제 조용히 살 거야 내일 모레. 그런 게 아닐까요? 네. 아무튼 뭐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예. 다음 주 뭐 아직 안 정했죠? 아직 안 정했는
아직 안 정했어요. 점점 주제 정하기가 어려워지네. 예. 제보를 받아야 돼요. 예. 뭔가 사건이 영하게 하나 터졌으면 아무튼 요즘에 피드백이 약간 좀 덜한데 피드백 좀 보내주시면 고맙겠고요. 오늘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다음 감사합니다. 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예, 안녕.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Three, two, one.